예약한 것들이 취소 가능했다면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노르웨이는 물을 그냥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한 곳이니까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기분이 확 달라졌습니다. 여기 중국을 방문하고 실망했던 노르웨이 여성이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활짝 웃는데요. 이 여성은 한국의 어떤 점에 활짝 웃게 된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에서 유튜브로 전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있는 미콜라입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면서 조회수가 크게 늘어나 새로운 여행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유럽을 넘어 다른 대륙으로도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유럽은 이제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와 풍경을 찾아 아시아로 가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이번 여행은 예산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한 번의 여행으로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기 위해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한국 두 나라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에 부풀어 도착한 중국에서 여행의 첫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가장 처음으로 저를 당황하게 만든 곳은 공항이었습니다. 저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여행한 경험이 있어서 나름 공항 시스템에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중국 공항은 그 어떤 곳보다도 불편했습니다. 중국은 첨단 기술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특히 QR코드 기반의 입국 절차가 있다고 해서 꽤나 기대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입국 절차는 복잡했고 언어 장벽이 문제였습니다. 공항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았고 몸짓으로 겨우겨우 설명을 시도했지만 그마저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같은 줄에 서 있던 미국인 사업가가 제 상황을 알아차리고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훨씬 더 오래 그 자리에 붙잡혀 있었을 겁니다. 노르웨이가 EU 소속이 아니라 유럽 내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도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공항을 벗어나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어 외에는 어떤 언어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었죠. 중국은 세계 최첨단 기술의 선두주자라고 자랑하는 나라잖아요. 저는 당연히 중국에서 최신 기술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현실은 그런 기대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특히 결제 시스템이 그랬어요. 중국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정말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요. 처음에는 이 시스템이 참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에게 그다지 친절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사용하려면 중국 전화번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죠. 그리고 단기 체류 외국인에게는 중국 전화번호를 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저는 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현금을 미리 준비해 가지 않았더라면 정말 난감했을 거예요. 앞으로 중국으로 여행하실 분들이 있다면 미리 알리페이에 가입하거나 현금을 꼭 충분히 준비해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알리페이를 사용하려면 중국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서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그 덕분에 여행 내내 많은 불편을 겪었어요. 중국에서 가장 기대했던 곳은 장가게였어요. 영화에서 봤던 그 멋진 자연 경관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죠. 그런데 그곳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탔을 때 또 한 번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처음 탑승한 버스는 중국 여행팀과 함께였는데 그때부터 버스 안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주변의 소음과 말소리에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소에 조용한 환경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그 소음이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특히 저는 여행을 하면서 자연의 고요한 분위기와 그 속에서 느껴지는 평온함을 소중히 여기는 편이라 버스 안의 끊임없는 대화와 웃음소리는 점점 더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목소리들은 높았고 때때로 들리는 고함 소리는 더욱 신경을 곤두서게 했습니다. 사실 유럽에서도 중국인 관광객들의 높은 톤의 목소리가 귀에 박힐 때가 많았는데 이곳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저는 최대한 창밖의 풍경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버스 안의 소음은 저를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죠. 그 소리들이 제 감각을 자극하면서
마음의 평온함을 점점 잃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마음의 평온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행은 늘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임을 상기했죠. 하지만 곧이어 아이의 날카로운 웃음소리와 고음의 울음소리가 저를 다시 현실로 불러들였습니다. 몇 줄 앞에 있던 유아가 울기 시작했고 이미 소음으로 가득 찬 버스에 또 다른 소리층이 더해졌죠. 저는 심호흡을 하며 인내심을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정숙함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문화 속에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여행자로서 적응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그러나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제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영어라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을 지었죠.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번역기를 켜고 어설프게나마 중국어로 다시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비웃으며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번역기의 음성 기능을 사용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 기분이 상했어요. 특히 제가 유튜브를 위해 촬영 중이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더 큰 비웃음을 보였을 때는 더욱 그랬죠. 이런 무례한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더욱 안타까웠던 건 제가 혼자였고 그들은 다수였기 때문에 결국 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첫 번째 시련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웠던 건 바로 새치기였습니다. 여행 가이드는 장가게로 올라가기 전부터 무조건 새치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장가게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농담처럼 말했죠. 저는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줄을 서면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제 앞으로 새치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아이를 동반한 부모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앞으로 새치기 하면서 마치 이게 당연한 행동이라는 듯 행동했습니다. 아이가 새치기를 하면 부모는 그 아이를 혼내기는커녕 뒤따라 줄을 서더군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중도덕이라는 개념이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에서의 화장실 경험은 그 충격을 더욱 키웠습니다. 관광 가이드는 그곳에서 가장 깨끗한 화장실이라고 말하며 꼭 이곳을 이용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화장실에서도 새치기는 기본이었고 변기와 문이 없는 풍경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문도 없이 쪼그려 앉아 보리를 보고 있었어요. 노르웨이에서는 깨끗한 화장실이 기본이기 때문에 유럽의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도 가끔 불편함을 느끼긴 했지만 이 정도로 끔찍한 곳은 처음이었어요. 바닥은 축축하고 불결했으며 개인 칸막이가 없는 화장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쪼그려 앉는 방식의 화장실은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했지만 무엇보다도 문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정말 당황하게 했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그 공간에서 사람들은 마치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고 그 모습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마주치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의 광경과 냄새는 저를 본능적으로 움츠리게 만들었고 그 순간 촬영을 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촬영할 수 있었다면 이 끔찍한 상황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정도로 충격적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행동했지만 저는 그 광경에 크게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혼란스러움과 당장 자리를 떠야 한다는 생각이 동시에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던 저는 결국 서둘러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장가게로 향하는 여정은 길고 고단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고 웅장한 산 위로 황금빛 노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그날 하루 동안 겪었던 여러 가지 시련들로 인해 제 열정은 상당히 꺾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한 저녁을 보내며 휴식을 취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작은 호텔에 체크인했어요. 중국은 그날 저에게 인내심과 회복력, 그리고 친절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교훈을 가르쳐 주었죠. 잠들기 전에 다음날 장가게에서 어떤 멋진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하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장가게의 경이로운 자연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중국의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필요한 휴식을 제공받길 간절히 바랐어요. 그러나 중국에서의 여러 경험들에 실망한 저는 더 쾌적한 여행을 기대하며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어요. 아마 예약한 것들이 취소 가능했다면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깨끗한 노르웨이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노르웨이는 물을 그냥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한 곳이니까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기분이 확 달라졌습니다.
물론 공항 안에서 히터 바람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퀴퀴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중국에서 겪었던 끔찍한 화장실 경험이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있었기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한국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조금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 화장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화장실은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 완전히 대조적이었어요. 바닥은 청결하게 관리되어 반짝였고 질서와 위생이 철저히 유지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각 칸마다 현대식 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무엇보다 완벽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자동 물 내림 시스템과 비접촉식 수도꼭지 등은 노르웨이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죠. 저는 그 순간 생각했어요. 그래, 이게 화장실이지.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세심한 디테일이었습니다. 거울은 티 하나 없이 깨끗했고 넓은 세면대와 별도로 마련된 청결 공간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화장실을 나서면 세면대 쪽에서 기분 좋은 향기까지 풍겨나왔고 손을 씻을 때는 쾌적한 느낌이 물씬 들었습니다. 심지어 배경음악까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단순한 공공 화장실에 불과했지만 이곳은 저에게 한국의 공중위생과 청결에 대한 헌신을 상징하는 장소였어요. 한국에서는 공공장소를 이렇게 세심하게 관리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누구나 쾌적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방문지로 덕수궁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덕수궁 안에 서양식으로 지어진 미술관이 있다는 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덕수궁의 정원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여행 유튜버로서 전 세계의 다양한 정원들을 많이 가봤는데요. 유럽의 공원이나 정원들은 대개 잔디 위주로 조성되어 있어서 겨울철에 방문하면 푸른색이 부족해 다소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의 정원들은 잔디가 아닌 다른 식물들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사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발산한다고 하더군요. 특히 눈이 올 때 덕수궁 정원이 정말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듣고 덕수궁을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덕수궁을 방문했던 그날은 평화로움과 행복으로 가득했던 특별한 하루로 지금도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미소가 번집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번잡한 도심 속에서 이 유적지에 발을 들이자 마치 다른 시대로 들어선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후원의 아름다움은 그야말로 숨이 멎을 정도였고 저는 순간적으로 일상의 모든 소음을 잊었습니다. 당시 봄이 막 시작된 시기였는데 정원은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있었고 공기는 신선하며 소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향기로 가득했어요. 정원을 천천히 거닐며 자연과 역사적인 건축물의 조화에 깊이 감탄하게 되었어요. 연못을 내려다보며 그 위에 자리한 한국 전통 정자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특히 그날 작은 연못 옆에서 조용한 장소를 찾았는데 물에 비친 정자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장면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자니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유대감이 저를 감싸기 시작했어요. 오랜 세월을 거쳐 이 땅을 지킨 왕들과 그들이 남긴 발자취를 떠올리며 이곳의 역사적 깊이에 감격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햇빛이 점차 약해지면서 정원에 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할 때 저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원은 일상의 소란스러움과는 거리가 먼 고요하고 평화로운 휴식처였습니다. 변치 않는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는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문화적 뿌리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죠. 이번 여행은 단순한 업무 이상의 경험이었습니다. 새로운 문화에 몰입하고 그로 인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절함, 그리고 세심한 배려는 제 관점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환영의 공간은 진정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죠. 저는 서울 같은 대도시도 좋아했지만 경주처럼 고풍스러운 유적지가 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속버스를 타고 경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어요. KTX를 이용하지 않고 버스를 선택한 이유는 한국의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처음으로 한국의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타보는 경험은 저에게 큰 놀라움과 감동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사실 버스 여행은 종종 불편함의 상징처럼 여겨지곤 했기에 서울에서 경주로 향하는 길에 큰 기대를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버스에 올라탄 순간 기대 이상의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의자의 배치였습니다. 일반적인 버스처럼 한 줄에 4개씩 배치된 것이 아니라 단 3개의 좌석이 지그재그로 배치되어 있더군요. 좌석 간의 간격도 매우 넓어서
마치 비행기 1등석에 가까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버스의 인테리어는 세련되고 모던했으며 우아한 색감이 돋보여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했습니다. 좌석은 대중교통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넓고 폭신한 좌석은 마치 집에서 쉬고 있는 듯한 편안함을 선사했고, 각 좌석에는 영화, 음악, 게임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대 이상이었고, 경주로 가는 동안 정말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 좌석에 앉자마자 넉넉한 다리 공간에 감탄했습니다. 키가 큰 편이라 버스에서 다리를 제대로 뻗지 못하는 게 늘 불편했기 때문에 그동안 불편함을 감수하며 버스를 타곤 했어요. 그런데 이 프리미엄 고속버스에서는 옆 좌석 승객에게 방해되지 않고 편안하게 다리를 뻗을 수 있었습니다. 좌석 자체는 안락함 그 자체였고, 등받이 각도 조절도 가능하며 개인용 독서 등까지 있어 여행 내내 편안하고 프라이빗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가 중간에 들린 휴게소도 큰 놀라움이었어요. 장가계에서의 악몽 같은 경험 때문에 화장실 가는 게 꺼려졌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버스에서 내린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한국의 휴게소는 제가 익숙했던 노르웨이의 화물차 운전자들이 잠시 들르는 곳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대식 건물과 각종 음식점, 기념품 판매소가 있었고 신나는 음악까지 흘러나왔어요. 마치 휴게소가 아닌 식물원 온실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휴게소가 아닌 동네 공원에 와 있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발밑으로 도로가 보이는 설계였습니다. 휴게소라기보다는 관광지 같았고 이곳에서 몇 시간을 보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매력적이었어요. 내부 시설도 기대 이상이었죠. 핸드폰 배터리 충전소, 무료 와이파이, 다양한 상점이 있었으며 심지어 약국과 편의점, 카페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와이파이를 자랑하는 휴게소라니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청결함이 돋보였습니다. 화장실은 정말 깨끗했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빈 화장실과 사용 중인 화장실을 디스플레이로 확인할 수 있어 쉽게 자리를 찾을 수 있었죠. 이런 세심한 배려가 인상 깊었어요. 게다가 다양한 식당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일식, 중식, 한식뿐만 아니라 햄버거까지 팔고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간단한 음식도 살 수 있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음식을 먹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특히 한국의 휴게소 우동이 맛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 말이죠. 휴게소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가족 단위 여행객,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 비즈니스맨 등 다양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중국에서 느꼈던 고립감과는 확연히 대조되는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의 휴게소는 단순히 차를 세우고 쉬는 곳이 아니라 환대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이 휴게소 방문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이후 경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제 머릿속은 다양한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경주에 도착한 저는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상쾌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버스에서 내렸어요. 한국의 프리미엄 고속버스 경험은 그동안 제가 알던 버스 여행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고급스러움과 편안함, 그리고 완벽한 서비스가 어우러진 하나의 여행 경험 그 자체였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조용하고 예의 있게 이용하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고대 도시 경주는 그야말로 역사책 속을 걷는 듯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탐험하며 방문하는 곳마다 과거의 이야기들이 살아 숨쉬는 듯했고 한국의 문화유산이 가진 깊이와 풍부함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중심지인 이곳에서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한국이 가진 문화적 뿌리에 대한 경외감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신라 시대의 건축 예술이 돋보이는 불국사였습니다. 불국사는 신라 불교 문화를 대표하는 사찰로 그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이 기대 이상이었어요. 사찰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섬세하게 조각된 석탑과 정교하게 지어진 목조 건축물이었습니다. 이곳의 모든 건축물은 고요한 평온함을 내뿜고 있었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찰을 걸으면서 돌부처의 시선 아래에서 한국 불교의 깊은 전통과 고대 신라의 역사와 연결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고요한 공간 속에서 1000년이 넘는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사찰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석굴암이었는데요. 이곳까지 가는 길은 산중턱에 자리 잡고 있어 꽤 힘든 하이킹 코스였지만
경주 주변의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어 오히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석굴암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석굴암 내부에 들어서자 거대한 불상이 마치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그 정교하고 우아하게 조각된 불상의 고요한 눈빛이 저를 반겼습니다.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을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어떻게 이토록 완벽한 조각을 돌로 만들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유럽의 건축물들은 금과 화려한 장식으로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지만 석굴암은 단순한 돌로도 놀라운 우아함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석굴암을 감상한 후에는 신라 시대의 중요한 교통로 역할을 했던 월정교를 찾았습니다. 이 다리는 신라 시대의 건축과 복원이 어우러진 멋진 유산으로 월정교 주변을 거닐며 과거의 행렬들이 이 다리를 건넜을 장면을 상상하니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해질녘 다리 위에서 바라본 경관은 정말로 황홀했습니다. 물에 비친 월정교의 불빛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고 그 위에 비친 고요한 자연과의 조화는 감동적이었어요. 경주에 이런 아름다운 역사적 장소들이 무료로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여행자들에게 편리한 점도 좋았습니다. 월정교에서 보낸 시간은 경주의 여행을 마무리하기에 완벽한 선택이었고 이곳은 그저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사색의 공간으로서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제 여행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저는 중국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비교하며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급속한 현대화와 놀라운 경제적 성장을 목격했지만 그 안은 대조적으로 사람들의 공중도덕과 사회적 배려가 아직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과 경제는 중국 사회의 미래를 밝게 비추지만 사람들이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특히 공공장소에서 느낀 불편함이나 무례함은 중국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근대화를 이루면서도 전통과 기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나라였습니다. 고대와 현대가 함께 숨쉬는 경주는 그런 한국의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도시였죠. 한국에서는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와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모습은 인상 깊었어요. 또한 공공장소의 청결함과 서비스의 효율성은 그들이 얼마나 사회적인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 진보와 함께 전통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어요. 이 여행을 통해 저는 단순한 관광이 아닌 두 나라의 문화를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현대화를 이루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회적 가치와 인간적인 측면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술과 전통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사람과 공간이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한국은 꼭 다시 방문하고 싶은 나라로 기억에 남았고 저는 기회가 된다면 또 한 번 한국을 찾고 싶습니다. 반면 중국은 다시 방문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지만 만약 누군가가 비용을 대준다면 가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두 나라를 모두 방문해 보신다면 저처럼 각 나라의 차이점과 고유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노르웨이에서 온 여행 유튜버 미콜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미콜라는 중국과 한국을 여행하며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깊이 체험했는데요. 중국에서는 급속한 현대화 속에서 느꼈던 불편함과 사람들의 공중도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과 세심한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미콜라는 특히 경주의 아름다운 불국사와 석굴암에서 고대의 유산을 직접 느끼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매료되었고 여행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다시 방문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인상을 남겼다고 하니 여러분도 언젠가 경주 같은 역사 깊은 곳을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미콜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여행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성장과 배움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